같은 아파트가 매물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4층짜리, 하나는 9층인데 두 개가 뭐 감정가도 조금 다르게 나오고 상황이 좀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입찰을 넣었을 때 좋은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네. 감정가가 충분히 다를 수 있죠. 근데 일단 층수도 다르고요. 네. 향도 다를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감정가가 다르게 나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감정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우리는 그 물건의 시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층이 4층과 9층에 있으면 네. 만약에 이 지역이 좀 핫한 지역이다. 사람들이 많이 노리는 지역이고 실수요자들이 막 많이 있는 지역이다 라고 하면 9층에 사람이 몰릴 거예요. 아, 9층에.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오히려 조금 덜 인기 있는 물건으로 조금 낮은 입찰가를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지역이 그렇게 핫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충분히 둘 다 비슷하게 뭐 실수요자들 고려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지역이다. 그러면은 둘 중에 더 좋은 물건을 선택을 하기도 하죠.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고 현재 상황은 실수요자 분들은 그분들이 들어가는 물건들을 좀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안 좋아하는 거 있죠.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 네네. 사이드, 네네. 저층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물건이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임대가는 차이가 없거든요. 1층이나 9층이나 임대가는 거의 똑같아요. 네. 매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내 상황과 그 시장의 수요가 어떠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길이 나 있는데 거의 길 끝에 있는 아파트죠. 네. 길 끝에 있는 네네. 아파트. 그런 네. 거나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들도 나중에 매도했을 때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뭐 청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반 매매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가능한 좋은 물건들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만일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만 있다면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들하고 똑같은 가격, 길 끝에 있는 아파트를 그냥 길 안쪽에 있는 아파트만큼 높은 가격으로 받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만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경매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가격, 두 번째가 입지예요. 그래서 입지도 물론 부동산이니까 중요하죠. 근데 입지가 떨어지면 황금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팔 때 빨리 팔 수 없겠죠. 조금 더 이 입지를 감안하고 저렴한 물건을 찾는 사람들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수익은 워낙에 싸게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수익은 충분히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어도 이제 오르지는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미래 가치를 별로 보지 않아요. 오르는 거는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고요. 얼만큼 저렴하게 받느냐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그 실거래가보다 얼마나 저렴하게 경매를 받아서 그 수익이 나는 거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미래 가치를 보는 건 내 집 마련할 때 굉장히 미래 가치를 많이 보고 네. 집을 하나만 가지고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오를 것인가를 우리가 고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액으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네. 오래 가지고 싶은 생각이 그닥 없어요. 네. 길어야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 얼마나 오를지는 우리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시장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금 시세로 판다면이라고 고려하시는 게 경매는 약간 다른 거죠. 네, 물론 근데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미래 입지나 여러 시장 상황도 고려하셔서 오를 만한 물건들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더 저렴하게 낙찰 받을 것인가 이걸 더 고려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지금 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미래 가치 충분히 고려하시고요. 소액으로 월세 세팅이나 전세 세팅을 해서 2년 후에 매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저렴하게 낙찰 받을 것인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그 보증금만 저는 10% 있으면 생각된다고 되게 너무 심플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10% 플러스 이것저것 드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어떤 아파트를 입찰을 받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실질적인 금액 계산하는 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일단 입찰 보증금은 10%가 있어야 되고요. 네. 나머지 잔금을 하려면 나머지 90%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90% 플러스 내 입찰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한 80%까지 최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나머지 10%는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의 자금이 있으면은 5억 원까지 할 수 있고, 내가 2천만 원의 자금이 있으면은 1억 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세금 내야 돼요. 네. 취득세 내야 되죠. 그리고 또 뭐 체납 공과금이나 이런 체납 관리비, 물론 체납 공과금 관리비 우리가 다 내는 건 아니에요. 체납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용 관리비만 공용 관리비만 최근 3년치만 인수를 하고요. 체납 공과금은 잔금 납부한 이후의 것들만 인수를 하지만 어쨌든 돈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잔금을 해야 되니까 이때 법무사를 쓰게 되고요. 법무 비용도 들게 됩니다. 여기에 은행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서류를 할 때 약간의 비용이 또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명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사비를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서류상으로 뭔가 강제 집행이나 하게 되면은 관련된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낙찰된 이후에 현장에 가봤더니 이 집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약간 뭐 도배를 한다거나 기본적인 집 수리비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여유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 금액이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이게 너무 적게 되면 좀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유 자금들은 항상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약관 대출이나 이런 걸로 잠깐 쓰고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보증금 받아서 그것을 상환하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입찰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물건의 20%는 일단 보증금 잔금으로 있어야 되고요. 20%. 기타 세금이나 약간의 비용들이 추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어느 정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본 낙찰을 받고자 하는 금액의 2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한 거죠? 네, 맞아요. 네네. 네, 대출은 80% 정도까지 나오는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대출이 80%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그 정도의 여유자금도 생각해 놓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주머니에 다 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약관 대출이나 갖고 있는 저금의 담보 대출이나 이런 것들로 융통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왜 아드님이랑도 그 다마고치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셨던 것처럼 그 시드머니가 적을 경우에 노후된 빌라를 사서 이제 꾸며서 되파는 방법을 알려주셨었잖아요. 근데 요새 그 낙찰가가 막 싸지가 않잖아요. 많이들 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 플러스 인테리어비까지 투자했을 때 이제 그 전세 세팅 후 매도하는 것까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추측으로 들기도 했고 이게 메리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노든 빌라를 했던 타이밍은 지금 좀 지났어요. 네네네. 왜냐면 노후된 빌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낙찰가가 더 높았거든요.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려면 신축 빌라는 낙찰이 아예 불가능하고 노후된 빌라만 겨우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타이밍이고요. 지금은 그에 비해서 경매 나와 있는 물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굳이 노후된 것보다는 좀 덜 수리를 안 해도 되는 물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옛날 스타일이고요. 지금은 굳이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건 위주로 추천드려요. 그런 물건들이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은 많고 그리고 낙찰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꽤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고 매도가는 전세가를 기준으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후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도 되게 낮게 나오거든요. 공시가의 126%까지 전세금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 이제 빌라를 하시는 분들께는 한 10년 안쪽의 물건들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고 인테리어는 가능한 최소한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돈 안 들이고. 왜냐면 인테리어 비용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 구간을 하시려면 너무 오래된 거 말고 조금 깨끗한 걸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